안녕하세요. IGA 극복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설날 잘 보내셨나요? 저처럼 명절 같은 경우 다 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늘 그런데 스트레스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제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잘 했는지 보면 짠 거를 일단 피하는 게 식습관이 돼서 짠 건 많이 안 먹었지만, 국도 잘 안 먹지만 좀 과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성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없으시지만 미래 구독자 되실 분들은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제가 공지사항을 드릴 게 있는데, 한 영상에 3개의 질문을 넣고 제가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말주변도 없는데 재미도 없는데 너무 긴 거예요. 어떤 질문 3가지를 반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의학적인 지식이 있거나 의학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유튜버의 영상이나 의사 선생님, 약사분, 식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 영상 되게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제가 이런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병원에 가면 저보다 어린 친구도 있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다른 환우들은 어떻게 지낼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계속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본인의 병, 신병증에 대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에피소드 2번째 질문. IG의 신병증을 26년 전부터 알았는데 그 증상은, 그리고 유지는 어떻게 하는지, 식습관은? 네, 제가 지금 79년생이고 45살입니다. 맨 처음 소변검사랑 헌혈 거부당할 때부터를 치면 26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무서운 게 별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부어서 병원 가보라고 했던 그분이 신장염을 앓고 있어서 정말 저한테는 행운이었죠. 그런 말을 해주신 게.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아침에 붓는 것 빼고. 근데 아침에 붓는 것도 잘 몰랐던 게, 우리 형 동생도 아침에 붓고 좀 많이 붓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픈 거에 대한 증상이다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좀 빨리 지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빨리 피곤해한다? 이것도 사실 모르겠는 게, 제 동료나 친구들을 보면 저보다 빨리 지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만의 기준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파서 오는 증상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26년 전부터 이렇게 나름 관리를 해왔으니까 유지를 하고 있어서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젊어서 젊은 거 맞죠? 여기 이걸 보고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뭔가 몸에 이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 신장은 투석을 해야 되거나 이식을 해야 되거나 이 정도로 굉장히 악화가 됐을 때 몸으로 증상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질문에 답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렇다 할 증상은 없다. 그래서 더 무섭다. 네, 이거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그럼 어떻게 유지하는가? 저는 그냥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듣습니다. 좋으신 선생님이랑 약사분들이랑 식습관에 관한 이런 분들이랑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전부 다 제 몸을 1대1로 수치를 다 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수치를 잘 아는 저의 전문의 선생님하고 이야기했던 걸로 유지를 한다. 이게 답니다. 식습관으로 바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우리 주치의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담배도 안 되고 운동도 제한해야 되고 푹 자고 해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나트륨 제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좀 적응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대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집에서 처음에 저 때문에 좌우 충돌, 그러니까 우리 에피소드 이름처럼 좌우 충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부산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조금 짜거든요. 어떤 불평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좀 지나고 30대부터는 그냥 다 적응이 돼서 싱겁게 먹는 게 일반화됐어요. 30대 후반 때 제가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병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시키고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제 아내가 본인도 싱겁게 먹는 게 돼서 아이들도 전부 다 싱겁게 조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인 장모님 댁에 가는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단 거 좋아하는 사람, 짠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단 걸 좀 좋아하는데 제 아내 쪽이 조금 짠 거를 더 좋아해요. 아내가 어머니한테 말했나 봐요. 간 괜찮아? 안 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덕분에 다들 지금 조금 싱겁게 드시거든요. 장인어른도 혈압이 있는데 저 때문에 싱겁게 먹어서 간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다 입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제한하는 이 식습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집안이 다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집안 사람이랑 내 병을 잘 공유하고 설득해서 싱겁게 먹는 거. 그리고 식습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전혀 먹지 않습니다. 꼭 먹고 싶으면 탄산수. 제 아내가 탄산 자체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탄산을 안 먹게 됐고, 당연히 저는 담배 끊었고. 그리고 그 나트륨 짜게 먹는 거에 관해서 이게 저는 이제 입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그 갈비탕을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갈비탕이 짜서 한 컵 이렇게 물을 붓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두 명의 친구들은 소금을 그렇게 넣더라고요. 말했죠. 이거 너무 짜다. 기본적으로 난 짜게 먹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짜다. 소금 넣지 마라. 라고 하니까 두 명 다 너무 싱겁대요. 이런 일들은 많이 있지만요. 입이 완전히 좀 변했다. 제가 잘 절제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편의점 음식 안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제한해서 먹진 않지만 많이 안 먹는다. 근데 국을 먹는다. 그럼 건더기만 먹는다. 그리고 국이 조금이라도 짜다 생각하면 그냥 물을 부어서 먹는다. 그리고 나가서 술을 먹어야 되거나 안주를 먹어야 된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거 술도 이게 식습관 안에 먹는 거니까, 먹거리니까 나가서 먹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에피소드도 많고 26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엄청 많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식습관에 대해서 짧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고기를 조금 먹어야 되는데 그람 수는 재지 않지만 고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탄산은 절대 마시지 않는다. 소화가 안 됐을 때 탄산수를 먹으려고 하지, 콜라, 사이다, 당이 들어간 건 절대 먹지 않는다. 탄산수도 거의 1년에 한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담배는 끊어라. 그리고 네 번째,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풀고 잠은 5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해라. 다섯 번째, 편의점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나가서 먹는 국 있는 밥, 이건 절대 물을 부어야 되고, 다른 패스트푸드는 1년에 한두 번 먹어라. 햄버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감자에서는 소금 안 친 걸로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짜게 먹지 않는다. 일단 내가 짜다고 생각하면 일단 끝. 더 이상 섭취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싱겁게 먹는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싱거운 대로 그 맛을 정말 잘 느낄 수 있거든요. 짜게 먹지 않는다. 매일 하루에 한 끼, 두 끼 이상은 먹으니까, 그리고 디저트 먹는 분들도 있으니까 신장이 걸러야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나트륨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되고, 저는 심할 때는 김치를 물에 씻어서 먹은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김치도 좀 짜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김치를 먹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대체해서 양파 절인 거, 양파 절인 거도 절이다고 하니까 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아이도 먹어요. 절대 짜지 않는 걸로 맛있게 아삭아삭하게 만든 양파 절인 것도 있고요. 마늘, 고추장 마늘, 된장 마늘 이렇게 해서 김치가 필요할 때 이렇게 먹거든요. 저는 이렇게 먹는데 각자 필요한 것대로 이렇게 잘 제한해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구독자가 생기면 추첨해서 반찬 한두 개 보내드리는 걸로 금방 위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 제일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먹기 때문에 나트륨 제한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강한 맛을 좋아했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식습관도 바꿀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실천하십시오. 가족들이랑 모두. 저 때문에 가족 전부 다 좋아집니다. 진짜로. 네, 이렇게 에피소드 2번째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봤습니다. 100% 저의 그냥 경험담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조언이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사람 이렇게 사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피소드 3번에서는 건강식품은 어떻게 먹나, 그리고 다른 데가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 약들은 또 어떻게 해서 먹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날 끝났으니까 또 올해 잘 같이 유지해 나가요.